우리 솔직해집시다. 이 저지멘탈한 세상에서 나이든 커플이 대낮에 모텔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스스로 벌을 받으러 가는 것, 제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죄책감, 긴장감이 올가미처럼 목을 조여오고 목덜미는 후끈 달아오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도 혹시 누가 보면 어쩌지라는 그 병적인 생각이 독침처럼 끊임없이 당신의 목덜미를 찔러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 그 악마 같은 것은 당신이 늙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침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은 그 빌어먹을 장소 탓입니다. 좁고 눅눅하며 음침한 방, 싸구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음,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가 뒤섞인 냄새. 한두 번은 서툰 밀회의 모험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답답한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흥분 대신 피로감, 권태감만이 밀려올 뿐입니다. 특히 당신이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 60을 넘었을 때 머리는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갈망합니다. 하지만 세월에 지친 그 몸은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리 기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더 예민해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인 뇌가 가장 먼저 긴장하고 가장 먼저 파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분위기, 조명, 소리. 이 모든 요소들이 관능의 교향곡처럼 하나로 어우러질 때만이 중년의 몸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낮에 만나면 대화는 갑자기 어색하게 끊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땅한 대답이 없습니다. 모텔은 굴욕적이고 DVD방은 위험하고 더러우며 카페는 깨진 시장처럼 시끄럽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황금 시간대 서로에게 녹아들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쓸모없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 그 막막한 순간들을 뚫고 나갈 오직 황혼의 사랑을 위한 현실적이고 은밀한 무대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폭로할 네 곳의 장소는 단순히 데이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기능을 회복시킬 무대이며 당신이 잃어버렸던 한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을 공간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오늘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막막함에 대한 해답, 그 탈출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되찾을 희망입니다. 도대체 서로를 갈망하는 두 영혼, 세월에 지친 두 육체는 어디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질문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고 비밀의 오아시스로 가는 지도를 당신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는 여전히 울부짖는데 그곳에는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장소, 잘못된 무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당신네 남자들, 당신들의 생리 기능은 분위기에 지극히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좁고 어둡고 눅눅하며 커튼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모텔 방 안에서 당신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녀가 아무리 도발적인들 흥분 대신 걱정과 두려움에 더욱 움츠러들 뿐입니다. 당신의 뇌, 그 총사령관이 먼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외칠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위험해. 그리고 결국 그 빌어먹을 분위기가 당신의 생리 기능을 파괴하고 거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부활의 기적을 느꼈던
진짜 괜찮은 네 곳의 무대를 선택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당이 임대 오피스텔 당신만의 요새.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값싼 모텔은 잊으십시오. 오피스텔. 그것이야말로 섬세한 남자들의 선택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절대적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카드를 찍고 들어서는 그 순간 그곳은 당신의 집, 당신의 왕국이 됩니다. 당신은 직접 와인 한 병, 간단한 안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향초 몇 개를 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감독이며 이 게임의 주인입니다. 그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 속에서 모든 방어막은 해제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서두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의 살갗 구석구석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누가 들을까 걱정 없이 당신의 이름을 신음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호텔 라운지 럭셔리의 전이. 누가 사랑의 행위가 침실에서만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때로는 가장 뜨거운 전이든 공공장소이지만 고급스럽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5성급 호텔 라운지, 푹신한 소파, 따뜻한 노란 조명,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 나란히 앉아 칵테일 2잔을 시키십시오.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심한 척, 의도적인 접촉을 하십시오. 테이블 아래에서의 은밀한 손잡기, 깍지를 낀 손가락들, 그녀의 무릎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손길, 당신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고 그 안에는 말없는 약속,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욕망을 억눌러야 하는 그 긴장감, 그 설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단 한 번의 고갯짓만으로 당신들은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빗 스파 또는 대실 목욕 공간, 모든 감각이 녹아내리는 곳, 따뜻한 물, 몽환적인 수증기, 그리고 아로마 오일의 향기. 그것은 모든 긴장, 모든 방어막을 녹여버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몇 시간 동안 프라이빗 스파를 빌리십시오. 함께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십시오.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녀가 당신에게 마사지를 해주게 하십시오.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물에 젖은 살결의 접촉은 수만 배는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 몽환적이고 사적인 공간 속에서 더 이상 경계도 어색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 겁니다. 4. 도심 속 캠핑장 본능의 모험.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낮, 캠핑장의 한적한 구석에 설치된 작은 텐트. 밖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은밀한 느낌, 원시적인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당신 안에 야수를 깨울 것입니다. 빠르고 열정적이며 약간은 위험한 관계. 그것은 지루한 침실은 결코 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흥분, 새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네 곳의 장소, 그것들은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년 남성의 잠자던 몸, 감정, 그리고 생리 기능을 깨우기 위해 설계된 촉매제이며 무대입니다. 더 이상 값싼 모텔 문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장소에서 올바른 반응을 경험하십시오. 나이든 몸이라고 해서 욕망이 사라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욕망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겨울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늘어난 뱃살과 주름, 삐걱거리는 관절,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욕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거리고 기지개를 켜고 젊은 시절보다 더 격렬하게 포효할 수 있는 올바른 공간.
완벽한 환경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분석할 4곳의 장소는 단순한 여행 추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과 심리를 배합하여 만든 열쇠이자 흥분제이며 나이와 익숙함이 당신의 욕망을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비기입니다. 이곳들은 60이 넘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기능과 감정이 가장 강렬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부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당이 임대 레지던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아직 낯설어하며 소독약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급하고 죄의식 섞인 정사의 흔적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값싼 모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옷깃을 세운 채 당신을 훑어보는 직원이 지키는 어두컴컴한 프런트를 지날 때의 그 비굴한 기분,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흥분감이 싹트기도 전에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제 고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63세의 김민준 선생님은 거의 발기불능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그는 선생님, 아내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제가 꼭 범죄자가 된 것 같아요. 그 기분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녀석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발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께 당이 임대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모텔이 아니라 진짜 생활 공간입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깨끗하고 세련된 오피스텔, 문자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건물에 사는 실제 입주민처럼 아무런 제지 없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누구도 당신을 쳐다보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젊은 가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그 느낌은 당신의 만남에 절대적인 안정과 합법성을 부여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도어락이 열리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해방의 소리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안으로 들어서고 묵직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 세상은 사라졌다. 이제 이 절대적인 사적 왕국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다. 김 선생님은 일주일 후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적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머릿속의 모든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깨끗하고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공간, 아담한 부엌,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까지 우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차를 끓여 발코니에 나가 밤바람을 맞았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는데 아내의 모든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야한 비디오보다 더 흥분됐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최고의 밤을 보냈습니다.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있어 심리적 준비는 성공적인 관계의 80%를 차지합니다. 집처럼 안전하고 사적이며 평범한 공간은 보여줘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더 이상 성적인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저녁을 즐기는 것이 됩니다. 깨끗한 유리 샤워 부스에서 함께 샤워할 수도 있고 간단한 요리를 할 수도 있으며 방해받을 걱정 없이 벌거벗은 채로 방 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절대적인 자유는 감정과 육체의 절대적인 폭발로 이어집니다. 음침한 모텔은 이제 버리십시오. 황혼의 사랑의 미래는 바로 이 은밀한 레지던스의 문 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공공장소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공간, 바로 고급 호텔 라운지입니다.
왜 제가 공공장소를 이 목록에 포함시켰을까요? 바로 그 반쯤 공개된 요소가 마법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가로운 오후,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벨벳으로 감싼 푹신한 소파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은은한 금빛 조명, 공간을 채우는 백합 향기, 그리고 나른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 주위에는 점잖은 사업가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지해 보이는 배경 속에서 도발적인 사랑의 게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69세의 멋진 신사 박서준 선생님은 호텔 라운지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열 장소라고 저와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서두를 수가 없어요. 몸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도 마찬가지죠. 모텔에서는 방에 들어가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요. 하지만 호텔 라운지에서는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인 2잔을 시켜놓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누죠. 두서없는 이야기들, 위트 있는 농담들, 테이블 위에 놓인 우리 손은 겨우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제 손가락이 실수로 그녀의 손가락을 스칩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지만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빛으로 추격전을 벌입니다. 제가 그녀의 입술을 쳐다보면 그녀는 살짝 입술을 핥죠. 이 모든 행위가 고급스럽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 안전하면서도 짜릿한 모험심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달콤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느림의 미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방해물이 아니라 무대 장막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스킨십조차도 극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다른 사람이 볼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서로에게 닿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긴장감이야말로 욕망의 에너지를 축적시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대로 술렁이게 만들죠. 전이는 침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맞춤과 속삭임,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오가는 은밀한 손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방으로 올라가자고 결정했을 때 몸과 마음은 이미 최고조로 준비된 상태일 겁니다. 욕망은 천천히 끌어올랐고 호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화산처럼 폭발할 것입니다. 이곳은 권태기에 빠져 낭만을 잃어버린 커플. 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여러 막으로 구성된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매혹적인 일막의 무대로 호텔 라운지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공간은 치유와 부활의 장소, 바로 프라이빗 스파 혹은 시간제로 대여하는 입욕 공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도 꺼내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남성에게는 발기부전이나 전립선 수술 후유증, 여성에게는 질 건조증이나 탄력을 잃은 몸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밝은 조명 아래 몸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되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시선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물과 온기 그리고 향기가 가장 위대한 치유사가 되어줍니다. 66세의 최우식 선생님은 전립선 수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그와 아내분께 몇 시간 동안 프라이빗 스파를 빌려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방은 수증기로 자욱했고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은은한 노란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요. 커다란 자쿠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미한 공간에서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수증기는 얇은 베일처럼 우리 몸의 결점들을 가려주었고 모든 것을 부드럽고 관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뜨거운 물에 잠기는 순간 뭉쳐있던 모든 근육과
긴장했던 신경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와 가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물속에서 제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압박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그 녀석이 따뜻한 물과 아내의 손길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물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섹스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물이 제 모든 열등감과 자괴감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발기에 매우 중요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수증기와 부드러운 조명은 두 사람 모두 옷과 함께 심리적인 방어막까지 벗어던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물속에서의 애무는 완전히 다른 미끄러지듯 관능적인 감각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드러운 예열이 필요한 이들에게 완벽한 처방입니다. 따뜻한 물결이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다시 깨우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욕망의 기폭제를 품고 있는 곳, 바로 한강공원 같은 도심 속 캠핑 텐트입니다. 왜 텐트일까요? 그것은 사적인 공간과 모험적인 스릴의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활기찬 공공장소 한가운데 당신과 파트너는 자신들만의 작고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얇은 천 한 장이 당신과 바깥 세상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연약함이 극도로 강렬한 자극제가 됩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였던 61세의 이정재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 3년 후 5년 차인 그와 아내의 성생활은 거의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 삶은 쳇바퀴 같았어요. 똑같은 침대, 똑같은 자세, 모든 게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간단한 텐트와 캠핑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아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 사람들 말소리,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텐트 안에는 오직 우리 둘과 서로의 숨소리뿐이었죠. 누가 보거나 들을까봐 조금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한 죄의식이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서로 몸이 닿지 않을 수가 없었죠. 모든 움직임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그 키스에서는 모험의 맛이 났습니다. 대낮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몰래 그런 짓을 한다는 그 느낌이 제 안의 야수를 깨웠습니다. 바깥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이 사적인 세계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서로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냥 섹스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범이 되어 달콤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공간은 특히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한 커플에게 효과적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모험이라는 요소, 그리고 금지된 것 같은 느낌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심리적 비아그라, 즉 천연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나이가 70이 되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본능적인 갈망을 품고 있으며 대담하고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침실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단 한 걸음만 벗어나면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욕망의 낙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차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즉 사랑의 행위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배경이 가진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제 남성 고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그날은 제가 뭘 하기도 전에 그 녀석이 저절로 고개를 들더군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 특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숙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주의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상대방의 눈에 온전히 몰입하며 진정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발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피는 단순히 음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혈관을 따라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하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갈망한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황혼의 욕망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물꼬를 터져야 하는 거대한 지하수맥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무대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시나리오 속 모든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련한 감독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절대적인 사생활의 왕국, 당이 임대 레지던스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곳에서의 시나리오는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건 젊음의 방식이고 힘만 앞세우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은 우리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왜 하필 오전일까요? 바로 근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건물에서 점잖으셨던 신사나 숙녀가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만나러 온 사업가일 수도, 컨설팅을 하러 온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은밀한 만남을 갖는 사람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위장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안정제입니다. 항상 셀프 체크인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단 몇 초간이라도 프런트 직원과 마주치는 행위는 당신의 머릿속에 평가받고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으며 그 씨앗 하나만으로도 어떤 발길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서둘러 옷을 벗지 마십시오. 최소 30분은 공간을 점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너무 비싸지 않은 레드 와인, 한 병과 딸기나 포도 같은 신선하고 과즙이 풍부한 과일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와인병을 따는 행위, 뻥하는 가벼운 코르크 소리, 투명한 잔에 와인이 따라지는 소리는 단순히 낭만적인 클리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행위는 낯선 방을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만의 집으로 탈바꿈시킵니다. 함께 창가에 서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시십시오. 와인의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손가락으로 딸기 하나를 집어 그녀의 입술에 가져가 반쯤 베어 물게 한 뒤 당신이 나머지 반을 먹으십시오. 그 달콤하고 약간은 시큼한 맛이 와인 맛과 어우러지게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그녀의 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 오늘 하루는 온전히 우리 거야. 이곳은 우리만의 공간이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고 알코올 기운이 살짝 돌며 시시콜콜한 대화가 모든 거리감을 녹였을 때 비로소 스킨십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볼 때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목덜미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흥부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타올랐다 꺼져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근하게 타오르다가 마침내 깨끗하고 향기로운 침대 위에서 두 몸이 하나가 될 때 축적된 에너지의 폭발, 즉 허름한 모텔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고 강렬한 사랑의 행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권력 게임과 반쯤 공개된 도발의 무대, 호텔 라운지입니다. 이곳의 황금 시간대는
평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호텔이 가장 한가로운 시간이죠. 비즈니스 고객들은 회의에 들어갔고 관광객들은 밖으로 나갔으며 퇴근 후에 시끄러운 인파가 몰려오기 전입니다. 공간은 거의 당신들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라운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자리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미리 전화해서 프라이빗한 칸막이가 있는지, 구석진 자리가 있는지, 혹은 창가 쪽 커튼이 쳐진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얇은 커튼의 존재는 기묘한 심리적 경계선을 만듭니다. 아늑한 느낌을 주면서도 바깥 세상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이곳은 눈으로 말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일이나 자식,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목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테이블 위에, 그녀의 손 아주 가까이에 두되 아직 만지지는 마십시오. 그 몇 밀리미터의 공간에 성적 긴장감이 축적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다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그녀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스치게 하십시오. 가벼운 접촉일 뿐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깊은 키스만큼이나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내 어떤 점이 당신을 가장 끌리게 했어. 와 같은 유도 질문으로 대화를 이끄십시오.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기억과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십시오. 분위기는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몽롱해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숨결이 조금 가빠지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 방으로 올라갈까 라고 속삭이십시오. 이토록 긴장감 넘치고 섬세한 심리적 전이 끝에 나온 그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그 후 방에서 나누는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모든 눈빛과 스킨십이 전희의 일부였던 공들여 연출된 한편의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인 프라이빗 스페서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바로 숫자, 즉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뜨거울수록 좋다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40도가 넘는 너무 뜨거운 물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심박수를 높이며 실제로는 생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완벽한 온도는 섭씨 36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켜 음경을 포함한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만큼 충분히 따뜻하지만 열 쇼크를 일으키거나 기력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 따뜻한 물에 함께 몸을 담그고 나면 서둘러 행동하지 마십시오. 물과 아로마 오일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서로에게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어깨, 등, 발바닥을 주물러 주는 것처럼요. 이러한 비성적인 스킨십이야말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충분히 몸을 담근 후 서둘러 밖으로 나와 침대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소수만 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욕조에서 나와 두껍고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스파 안의 긴 의자에 약 10분간 앉아 있으십시오. 이 시간은 몸을 식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당신의 몸은 극도로 이완된 상태이며 촉촉한 피부는 모든 접촉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몸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서로 뒤섞입니다. 바로 이때가 사랑의 말을 속삭이고 깊고 느린 키스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목욕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서로의 촉촉하고 따뜻한 살결의 감촉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관능적입니다. 그 10분은 육체적 이완에서 욕망의 폭발로 이어지는 견고한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침대로 돌아갔을 때 몸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사랑의 행위는 세심하게 배양된 감정의 흐름을 잇는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캠핑장에서는 준비 과정 자체가 평범한 소풍을 잊지 못할 성적 모험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공원이 가장 한적한 평일,
오전이야말로 당신의 천국입니다. 자리를 예약하거나 장소를 고를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빌리는 텐트가 외부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종류인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심지어 햇빛이 비치는 각도까지 계산하는 약간의 수고를 들여보십시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텐트 벽에 얼룩덜룩한 빛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으십시오. 이 디테일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과 파트너가 텐트 안에 있을 때 그 빛의 조각들이 서로의 나신 위에서 춤을 추며 아름답고 예술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행위를 잊을 수 없는 시각적 기억으로 승화시킵니다. 좁은 텐트 안에서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 말소리가 당신들만의 세계를 위한 배경음악이 됩니다. 내부의 사적인 공간과 외부의 공적인 세계 사이의 이 대조가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이 공간이 허락하는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 보십시오. 얇은 텐트 벽에 살같이 스치는 감촉, 누군가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짜릿한 긴장감.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가장 원초적인 야성을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황금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 중년 남성의 생리 기능이나 젊음이 지난 여성의 준비 상태는 더 이상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와 감정의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변을 의식할 필요 없는 공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욕망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66세의 강동원 선생님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낀 분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의 몸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머리가 스스로 남성성의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호텔 라운지에서의 오후, 그리고 이어서 프라이빗 습에서의 몇 시간을 부드럽게 제안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여전히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실 때 오후의 햇살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을 비추는 것을 보며 문득 그녀가 낯설고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아내가 그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공간에서 서로의 손등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었을 때 그의 몸이 스스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남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고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설렘이었으며 평소에는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달콤한 사랑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만든 심리적 이완이었습니다. 몸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늙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억압하는 잘못된 공간 속에 몸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제가 분석한 4곳의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감정과 본능이 회복되는 진정한 무대입니다. 단지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불타는 갈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능이 쇠퇴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문제가 정말 당신의 몸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당신이 몸을 위한 잘못된 무대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이번에는 다르게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약속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조금 더 특별한 장소,
조금 덜 긴장되는 공간을 준비해 보십시오. 만약 이 4가지 제안 중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이곳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곳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회와 자괴감 속에서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